아, 안녕하세요. 훈이 삼촌의 영화 세상입니다. 한 주간에 상당히 저는 좀 바빴습니다. 이제 이사 가느라고요. 이제 전세 만기가 됐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이 이제 수해를 입었어요. 물이 많이 왔어요. 뉴스에 나왔던 이제 그 장소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인천에. 그래서 이제 곰팡이도 막 피고 그래서 이사를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넓은 집에서 이제 좁은 집으로 이사 가서 집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짐 정리하는데 거의 뭐 일주일을 소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뭐 이사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이사 한번 가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찌됐든 저쨌든 이사 간 후에 제가 이제 본 그 첫 번째 영화 리뷰입니다. 첫 번째 영화 리뷰는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입니다. 정말 제목부터가 충격적이고 고어물이 아닐까. 뭐 좀비물, 그러니까 좀비가 나오는 영화들 보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 먹는다, 뭘 잘라간다, 뭐 머리를. 근데 이 영화는 대놓고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글쎄요, 과연 어떤 영화일까요?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이 제목부터가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영화를 보면요, 공포 영화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무슨 영화일까?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 에이 뭐야? 그러나 제목이 이럴 뿐 영화에서 나온 영화는 달달한 로맨틱한 영화예요. 근데 또今日ね、初めて親に嘘ついちゃった。京子とお泊まり旅行するって。 근데 또 너무 또 로맨틱한 영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영화 자체가 우리가 어떤 삶의 의미라든지 어떤 좀 깊이가 좀 있는 멜로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는 영화 보기와의 제목과 영화 보고 나서의 그 제목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お泊まり旅行。これ持ってじゃん、リストアップしといたの。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주인공이 이제 시한부 인상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췌장이 안 좋아. 그래서 거기서 뭐 췌장암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췌장이 기능을 잃은 거지. 이제 췌장암으로 이제 갑시다. 근데 췌장암 死ぬまでにしたいこと。次の駅で新幹線に乗り換えます。君も覚悟を決めなさい。 근데 췌장암인데 몇 년밖에 못 살아. 근데 여주인공이 이제 자기 이제 일기를 써. 나는 뭐 걸렸다. 그러니까 자기 절친한테도 자기가 췌장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 그러니까 몇 년밖에 못 산다는 거를 비밀로 해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의사만 아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일기에다 썼어. 근데 일기에 썼는데 그 일기를 떨어뜨렸는데 우연히 이제 남자 주인공이 본 거지. 근데 그 남자 あれだよ。 근데 그 남자 중에 이제 같은 반 남자인 거지.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기타무라 타쿠미라는 이제 타쿠미죠. 기타무라 타쿠미라는 이 친구가 그 일기를 보면서 어머 우리 반의 킹카 제일 잘 나가는 그 여주인공 이름은 뭡니까? 하마베 미나미입니다. あそこに泊まんの。嘘でしょ。死ぬまでに貯金を使い切るって決めたの。 하마베 미나미죠. 그러니까 이 미나미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나가는 킹카, 제일 이쁜 킹카가 어머나 몇 년 안에 췌장 때문에 죽는구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여주인공이 숨겨야 될 부분을 반 친구한테 걸린 거죠. 근데 이 반 친구가 타쿠미인데요. 이 타쿠미라는 반 친구가 사실은 굉장히 외톨이에요. 그러니까 교실에서도 누구 하나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혼자 학교 갔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책 읽고, 혼자 생활을 해. 早く早く広い一番いい部屋だってリビングもついてるすっごい 네. 그러니까 운동용 웬트리보다는 좀 이제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친구가 없어도 나 혼자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교성이 단절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에서 가장 인기 없는 친구겠지. 夜景だふっかふか一緒のベッドで寝れるなんてドキドキするねバカじゃないの僕はこっち 근데 여배우는 여배우가 아니라 그 친구는 킹카인 친구는 말 그대로 반에서 가장 인기 있고 사교성이 좋은 그것도 이쁘장해. 근데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알게 되고 그걸로 통해서 그 남자 こ 주인공이 っちせっかくいい部屋なんだからちゃんとベッドまで味わっとこうよじゃあ後で一度寝転んでみるよねえ女の子と一緒に寝れるって嬉しくないのそういうのは恋人とやってよ 주인공이 그 도서관 어떤 사서 역할을 합니다. 도서관 일을 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할 게 없잖아. 혼자서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거예요. 시간 잘 가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야. 아무도 안 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런데 여주인공이 그 도서관 일을 보조역을 자청하면서 같이 그 도서관 일을 정리를 하면서 그 몇 년 안 남은 삶을 그 친구랑 지낸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이 영화에서의 어떤 그 이제 기본 스토리는 그래서 이제 왜 채장을 먹고 싶냐? じゃあ私お風呂入ろうっとお風呂 그 여자친구가 이제 몇 년밖에 못 살잖아.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어떤 이제 얘기에 의하면 그 다른 동물에 그래서 내가 간이 안 좋아. 그럼 다른 동물의 간을 먹구나. 그럼 내가 간이 좋아지고. 저 사람의 눈을 먹어. 그럼 내가 눈이 좋아지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이제 전설들이 있다. 전설 따라 산만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췌장을 먹고 다른 사람이 췌장을 먹으면 내가 췌장이 나을 수도 있다. 그냥 대사지. 뭐 그렇다 그래야죠. 막 진짜 무슨 뭐 남의 장기를 꺼내가지고 먹거나 이런 장면은 없습니다.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그냥 둘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으니까 만약에 나의 췌장을 누군가가 먹어주면 나는 그 사람 안에서 살 수 있다. 굉장히 어떤 상징성인 거죠. 제목 자체가. 진짜 막 그냥 막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너의 췌장을 먹는다는 의미는 그만큼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너를 늘 기억하고 싶다는 거죠. 너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장기를 통해서 내가 그 죽은 그 친구도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친구를 기리면서 같이 오래 있고 싶다. 곧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한다는 말의 극강 표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화를 보고 나게 되면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 그러니까 영화 보기 전에는 굉장히 흉물스럽고 제목을 왜 이따위로 줬어. 그러나 보고 나면 감동적인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작가는 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제목을 썼냐면요. 이게 소설이요. 원래 원작이 소설이에요. 일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소설이고 히트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그 소설가가 원작자가 출판사에다 음모를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자기 이제 그 소설을. 근데 죄다 떨어지는 거지. 죄다 떨어졌는데 어떤 이제 그 많은 작품들을 심사를 하잖아요. 편집장이나 어떤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근데 너무 많은 거 보니까 그게 다 읽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가 그 눈에 띄어야 되니까 심사위원들한테. 그래서 제목을 굉장히
눈에 띄는 제목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눈에 확 띄잖아요. 뭐야? 왜 먹고 싶다는 거야? 보게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목을 그렇게 센세이션하게 줘서 눈에 띄게 되고 그것은 책으로돼서 일약 무명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도 원작자가 각본에 이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는 굉장히 가벼운 영화는 아니라는 거죠.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뭐 시시콜콜한 어떤 그냥 뭐 이런 하이틴 무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달달하다는 생각보다는요, 삶의 의미, 왜 사는 거지? 우리가 왜 사는 걸까?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주인공이 췌장을 통해서 병이 걸려서 이제 뭐 길어야 1년? 뭐 요 정도밖에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내가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이라는 삶. 거기에 내가 어떻게 그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 버킷리스트를 써요. 내가 이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그 리스트를 적어서 이제 그거대로 지금 이 남자친구, 어떻게 보면 외톨이인 남자친구를 이제 그 킹카 여자친구가 만나서 이제 뭐 여행도 가고요. 여행 가서 뭐 술도 마시고요.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어떤 어른 흉내를 내는 거지.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외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이 영화가 왜 뭐야 이거 뭐 비행 청소년들 다. 그러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름답게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가 무난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돼, 납득이 가는 거지. 뭐 이제 죽는다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 근데 이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 만난 이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여자를 만난 적도 없어. 친구도 없어.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거야. 자기 그 어떤 가슴 안에 이 여자친구가 들이댄 거지. 아는 척도 하고 막 가가지고 막 적극, 이쁜 여자애가 적극적으로 들이대니 아무리 철벽 수비를 하고 나 혼자 살 거야 뭐 이런 남자라도 훅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둘이 여행도 가요. 같이 외박도 하고 뭐 그래요. 거기서는 어떤 부적절한 관계는 없습니다. 단 키스신조차도 없어요. 그냥 뭐 끼얹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가 몇 년을 살게 되면은 몇 년만 몇 년간 살아가는 동안에 너는 남자 친구한테 그러죠. 너는 몇십 년을 살 거 아니냐. 늙어 죽던 뭐 아니면. 그러나 너도 내일 교통사고로 죽으면 시한부 인생 걸려서 몇 년 사는 것보다 더 빨리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멀쩡하다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아니면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한부 인생은 딱 내 기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있다. 언제 죽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 죽는다는 건 몰라. 언제 태어난 날은 알지만 내가 언제 죽은지는 모르는 거야. 점쟁이도 모르겠어. 모르잖아. 그러니까 불안전한 거예요. 앞날이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러니까 그 여주인공은 그럽니다. 나는 이제 1년밖에 못 살고, 그러나 너는 오래 살 수 있지만 지금 오늘 너와 내가 만난 오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삶, 그것은 너나 나나, 시한부 인생이고 너나 나나 이 불안전한 어떤 인생살이라는 게 우리가 거기서 합의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심장한 명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주인공의 마음이 굉장히 넓어요. 어떻게 보면 좀 독해. 그런 부분들, 뭐 친구들 위해서 유언도 쓰고 막 그 준비들을 막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철학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쵸?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뭐냐? 산다는 것이 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상당히 강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혼자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나 친구 필요 없어. 여자친구 필요 없어. 나는 만족해.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강함이 있어요. 그 강함이 다른 어떤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맺지 않는 두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단절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들이 많잖아요. SNS라든지 이런 걸로 하지만은 자기 혼자의 섬을 쌓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난 혼자 살 수 있어. 편해. 괜찮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정말 강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걸까요? 그러나 남자친구도 나중에는 그 강함에 있어서 무너지게 되죠. 자기가 무너져. 내가 결코 그렇게 강하지만은 않구나. 내 부분에서. 남자친구가 나중에 우는 장면에서 짠하더라고. 영화는 굉장히 슬픕니다. 나중에 굉장히 저도 많이 울었어요. 가슴 저민. 그러니까 절제되어 있는 그 멜로 영화예요. 그러니까 일본 영화들 보면 절제가 잘 되잖아. 우리나라 영화 보면 막 통곡해. 뭐 어쩌고저쩌고 막 무슨 한이 많아서 그런가 봐. 그래서 우리나라 로맨스 영화를 보면요, 멜로나는 거 보면, 드라마라는 거 보면 꼭 뭐 막 그냥 막 통곡을 하는 씬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슬퍼. 절제되어 있는 슬픔. 그 절제되어 있는 슬픔이 작품의 격을 높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잖아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도시나 이런 게, 건물은 참 오래됐는데 깔끔하고 간결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가 얼마나 깔끔한가. 정말 결벽증 환자처럼 깔끔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영화도 그렇다는 거예요. 깔끔하다는 거예요. 절제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독한 면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이 영화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대사 하나를 곱씹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란 영화에서요, 가장 빼놓지 말아야 될 부분은요, 바로 여배우의 발견입니다. 이 영화에서의 여배우는요, 여배우의 보는 재미가 있어. 너무 청순하고요. 물론 조명이나 어떤 뭐 카메라 필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피부가 백옥 같다라는 거예요. 백옥 같은 피부와 또 그 웃는 미소, 그리고 아담한 체구에서 나오는 강인함, 그러면서도 부드러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배우 이름이 하마베 미나미입니다. 하마베 미나미라는 이 여배우의 매력.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요. 최고 이 영화에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의계운천이라는, 맞나요? 하도 오래전에. 그러니까 주윤발과 왕주현이요, 우리나라 국내에 알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한 후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혜성같이 나왔던 주윤발과 왕주현. 주윤발은 사실은 영혼본색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됐고요. 왕주현은 천년유언 때문에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80년대 후반에요, 극장 풍경이 어땠냐면요, 예약제고 뭐가 없었냐, 막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리 잡은 게 장땡이야. 자리 없어, 그럼 서서 봐야 돼.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또 보고 싶어, 또 봐도 돼요. 그러니까 상영 시간을 안 맞춰서 들어가니까 들어갔어, 뭐 중간부터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초반 부분은 다음 상영 때 또 보면 되는 거예요. 나가라는 말이 없어. 지금 이제 딱 시간 안에 들어가서 끝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하루 종일 몇 번을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주현의 인기가 어땠냐면요, 천년연을 이제 제가 이제 극장을 보러 갔는데 그 팬들이, 뭐 왕주현이라는 배우들도 우리나라 그날 가난하니까 우리나라 다 오지도 않았잖아. 밀키스 찍으러 이제 한번 오긴 했지만 CF 찍으러, 그건 이제 먼 훗날 얘기고요. 그 왕주현이라는 배우가 얼마나 이뻤으면요, 그 여배우를 찍으려고 그냥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야. 그러니까
극장 화면에 이제 왕년이 나오면 막 후레쉬가 막 터지는 거야. 그거 찍으려고. 세상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럼 주윤발이라는 배우는 영혼모색. 영혼모색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요. 몰랐어요. 그 당시 쌍용 영화나 뭐 알고 그랬지. 주윤발이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인기가 없었는데 영혼본색이 이제 메인 극장에서 이제 곽광을 못 받고 이제 동시상영이죠. 이제 메인에서 이제 밀려나면 이제 동시상영 극장으로 싸구려 극장으로 밀려나요. 이 극장 저 극장 돌면서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보신 분들이 싸니까 이제 보러 가잖아. 보신 분들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입소문을 통해서 나중에 동시상영가 그리고 비디오로 보게 된 게 영혼본색입니다. 그래서 영혼본색은 굉장히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컬투무비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의계우천이라는 영화에 처음 저는 그 영화를 이제 보러 갔어요. 그때는 뭐 어떤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무조건 이제 봐야 되는, 일주일에 매번 봐야 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영화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영화를 이제 보러 갔는데, 주윤발하고 왕조연이 나오는 거야. 근데 처음엔 그 배우들이 누군지 몰랐어. 근데 의계운천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이 남자 배우하고 여배우가 굉장히 되게 뜨겠다. 되게 이렇게 잔상이 많이 남더라고. 그 결국에 아닌가 달라 떴잖아. 세계적인 스타들이 됐잖아요. 지금의 뭐 왕조연과 주윤발은 모두 이제 굉장히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지만은 그거와 피력할 수 있는 배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해서 나오는 이 여배우가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봤어요. 이 배우의 이제 미나미의 그 출연작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그 전에 이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TV 드라마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요번에 이제 그 요괴워치 극장판 나왔잖아요. 3D인가 뭔가요, 그죠? 거기에 잠깐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나온 거예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스크린에 얼굴을 들이밀고 주인공으로 발탁된 것이 미나미가 요게 최초 이게 본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근데 이 너의 췌장에 먹고 싶어해서의 이 미나미의 모습 너무 이쁘게 나왔어. 너무 잘 나왔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배우가 무한 매력을 발산했다. 이 배우를 보는 여배우들이 보는 맛이 있다. 너무 이뻤습니다. 그리고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어. 그래서 저는 보고 나서 이 여배우 이제 앞으로 일본 내에서 아니 우리나라 내에서 아시아권에서는 꽉 이 여배우의 이제 어떤 유명세를 떨치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마메 미나미입니다. 하마메 미나미라는 이 배우 너무나 기대되고요. 근데 보니까 요번에 부산국제영화제 왔더라고, 감독하고. 그러니까 알았으면 내가 갔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마메 미나미 기억하십시오. 이 여배우 나중에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입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해서의 빛과 어둠인데요. 빛적인 부분은요, 절제되어 있는 영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격이 있고요. 가을날 쌀쌀한 우리 추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을 타시는 분들, 계절 타시는 분들. 확실히 가을에는 액션 영화라는 것보다 참 이런 멜로 영화 또 찾게 돼. 영화도 발라드, 그러니까 노래도 발라드 듣게 되고, 여름에는 또 발라드 안 맞잖아. 더워 죽겠는데, 그냥 짜증나 죽겠는데, 신나는 거. 근데 확실히 가을이라는 데서, 이 올 가을, 쌀쌀한 가을, 벌써 이제 또 초겨울로 넘어가는 어떤 이 늦가을에서, 가장 어울리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또 진정한 어떤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가장 수준 있고요. 뛰어난 연출, 절제된 그 원작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사의 의미들, 그리고 여주인공의 미소, 그리고 감동과 슬픔, 여러 가지 잘 짜여져 있는 영화입니다. 그럼 어두운 부분은 뭘까요? 어두운 부분은 뭐 특별히 너무 이제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후에 보지 마라.
이런 영화 식후에 보지 말. 그리고 식곤증이 밀려올 때 보지 말아라. 그리고 낮에 보지 말아라. 졸리니까. 그럼 어때 봐야 돼? 잠 안 올 때. 심야 영화로 보셔도 되고요. 저녁 때 이렇게 좀, 내가 왜 살지? 좀 이렇게 어떤 공허할 때, 그리고 어떤 로맨스, 달달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여자친구가, 이런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에게는 이 영화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영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루하죠. 지루해요. 여주인공까지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졸 수 있다는 단점. 이 영화의 단점은 그겁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오해할 수 있잖아. 너의 췌장을 먹고 싶다. 너무 강렬하다는 거죠. 물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의미는 알겠지만 너무 강렬해. 그래서 제가 아는 로맨스 영화 중에서 제목은 가장 강렬한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입니다. 자, 훈이 삼촌의 최종 평가입니다. 훈이 삼촌의 최종 평가는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좋은 영화, 가을에 어울리는 영화. 그 어떤 분에게는 이 여주인공의 매력에 푹 빠진다면 인생 영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봄, 여름, 올 여름 얼마나 더웠어.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고 괴롭고 삶의 무게가 좀 느껴지시고 또 진짜 내가 병에 아파서 이 순간에도 아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병원 가봐요. 순 환자들이야. 두 발 이렇게 걷고 건강하게 먹고만 살아도 정말 다행인 거죠. 그런 분들 보면 중환자실에 있고 시한부 인생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삶의 애환과 의미가 남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또 외톨이고 혼자 외롭게 자기와의 싸움을 갖고 인간관계에 서투는 분들, 그리고 외로워하시는 분들, 이 영화가 참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정한 어떤 사랑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그쵸? 죽음 이후도 생각을 해야지. 뭐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영화는 복합적인 겁니다. 굉장히 수준 있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번쯤은 이 영화를 보시고 연인과 아니면 친구와 또 이런저런 이 영화를 보고 토론할 수 있고, 난 이랬던 것 같아, 저랬던 것 같아. 그래서 각자의 얘기, 느낌들을 나눌 수 있는 영화. 그럼 그냥 좋은 영화지. 그래서 이 영화 추천해 드립니다. 꼭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근데 개봉관이요. 글쎄요.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가을밤, 깊어가는 가을밤, 여러분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그래서 췌장 먹지 마시고 영화의 어떤 그 깊은 삶의 의미 속으로 한번 빠져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